나눔 소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고사성어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각주구검 세길각 배주 구알구 칼검.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배전에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한다는 뜻으로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다. 전국시대 초나라의 젊은이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보검을 강물에 빠뜨렸다. 당황한 그는 강물에 손을 넣어 보검을 주우려고 했지만 보검은 벌써 강물 깊은 곳까지 가라앉은 상태였다. 보검을 잃은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검을 빼어 배전에다 가위 표시를 해두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승객이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묻자 젊은이가 대답했다. 내 보검이 이곳에 떨어졌지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으니 곧 찾을 수 있을 것이오. 잠시 후에 배가 나루터에 닿자 젊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표시를 해둔 배전 밑에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에 보검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배전 이곳저곳을 뒤졌고 그의 뒤에서는 구경꾼들이 손가락질하며 조소를 보내고 있었다. 견토지쟁 개견, 토끼토, 갈지, 다툴쟁. 개와 토끼의 다툼이란 뜻으로 양자의 싸움에서 제3자가 힘들이지 않고 이득을 보는 것. 전국시대 제나라 왕이 위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순우곤이 엎드려 진언했다. 한자로라는 매우 발빠른 개가 동각준이라는 재빠른 토끼를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리에 이르는 산기슭을 3바퀴 돈 다음 가파른 산꼭대기까지 5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오는 바람에 둘 다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것을 발견한 농부는 힘들이지 않고 그 둘을 한꺼번에 얻은 횡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나라와 위나라는 오랫동안 서로 대치하는 바람에 군사와 백성이 지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나라를 공격하면 이를 계기로 서쪽의 진이나 남쪽의 초가 농부처럼 횡재를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위나라를 공격하려는 생각을 접고 부국 강병에 힘썼다. 개구우후 닭개, 입구, 소우, 뒤후.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는 뜻으로 큰 집단의 말단보다는 작은 집단의 우두머리가 낫다. 전국시대 소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진나라의 동진 정책에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한, 위, 조, 연, 제 초 6나라를 돌며 서로 힘을 합치자며 왕들을 설득하고 다녔다. 진나라와 조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 소진은 한나라 선해왕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하, 한나라는 토지가 비옥하고 성곽은 견고한 데다 군사도 용맹하고 훌륭한 무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대왕까지 계십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진나라를 섬긴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만일 진나라가 요구하는 땅을 주면 그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기회에 이웃의 6나라가 힘을 합쳐 진나라의 침략을 막고 국토를 보존하십시오. 옛말에 차라리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해왕은 소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6나라의 군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소진은 마침내 6나라의 재상을 겸임하는 대정치가가 되었다. 게륵, 닭게, 갈빗대륵. 먹자니 먹을 것이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갈비란 뜻으로 쓸모는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 후한말 위나라 왕인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원정을 떠났다. 한중으로 진출하기 위해 유비의 군대와 사생 결단을 벌이려는 것이었다. 싸움은 장기간 계속되었다. 그런데 유비의 군사는 제갈량의 지혜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조조의 군대는 내부 질서도 문란한 데다 배가 고파 도망치는 군사가 속출해서 공격과 수비 모두 불가능한 상태였다. 어느 날 신하 한 사람이 후퇴 여부를 묻기 위해 조조를 찾았는데 마침 닭고기를 뜯고 있던 조조는 닭갈비만 들었다 놨다 할 뿐이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양수는 서둘러 후퇴 준비를 시키기 시작했다.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참모들이 그 이유를 묻자 양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닭갈비는 먹자니 먹을 게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이죠. 지금 전하께서는 한중을 그런 닭갈비 같은 땅으로 여기신 듯합니다. 철군을 결심하신 것이 분명하오. 과연 조조는 양수의 예상대로 며칠 후 한중에서 전군을 철수시켰다. 계명구도, 닭계, 울명, 계구, 도둑도. 선비가 배워서는 안 될 천한 기능을 가진 사람 혹은 천한 기능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쓸모가 있다. 전국시대 중엽 제나라 맹상군은 왕족으로서 재상을 지낸 정곽군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자질이 뛰어나 정곽군의 후계자가 되었다. 설당의 영주가 된 맹상군은 선정을 베푸는 한편 널리 인재를 모음으로써 천하의 명성을 떨쳤다. 이를 전해 들은 진나라 소양왕은 맹상군을 자기 나라 재상으로 삼고자 그를 초대했다. 맹상군은 식객 몇 사람만 데리고 소양왕을 만나 값비싼 호백구를 예물로 바쳤다. 그러나 소양왕이 맹상군을 재상으로 기용하려 하자 맹상군이 제나라 편만 들 것이라며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약속이 깨지자 소양왕은 맹상군이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할까 두려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 그를 은밀히 죽이기로 했다. 이를 눈치챈 맹상군은 국리 끝에 소양왕의 애첩에게 자신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그녀는 엉뚱한 요구를 했다. 내게도 왕께 바친 것과 똑같은 호백구를 주시면 힘써보지요. 그러나 호백구는 너무 귀한 물건이라 쉽게 구할 수도 없었다. 맹상군이 어찌할 바를 몰라 가슴만 태우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안 식객 중 한 사람이 궁중에 숨어 들어가 소양왕께 바친 호백구를 감쪽같이 훔쳐 애첩에게 주었다. 소양왕은 애첩의 간청에 못 이겨 맹상군의 귀국을 허락했다. 맹상군은 일행을 거느리고 서둘러 국경인 함곡간으로 향했다. 맹상군을 돌려보낸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던 소양왕은 곧 군사를 보내 그를 죽이도록 명했다.
한밤중에 함곡간에 닿은 맹상군 일행은 첫 닭이 울 때까지 관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이때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 그가 소리를 내자 근방의 모든 닭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다. 잠이 덜 깬 병졸들이 눈을 비비며 관문을 열자 일행은 쏜살같이 말을 달려 그곳을 탈출했다. 송양왕이 보낸 군사가 함곡간에 도착한 것은 맹상군 일행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